제14회 조조는 거가를 허도로 옮기고 여포는 밤을 타서 서주를 엄습하다. 이때 이락이 이각 곽사라 사칭하고 군사를 휘몰아 거가의 뒤를 쫓아와 고함을 지르는 중에 천자는 크게 놀란다. 그러나 양봉이 저자는 이락이옵니다라고 주상하고 서왕에게 분부해서 적을 맞아 싸우라고 했다. 저편에서는 이락이 몸소 싸우러 나왔다. 그러나 두 필말이 서로 어우러지자 단지 한 합에 서황이 이락을 도끼로 내리찍어 말 아래 거꾸러뜨렸다. 남은 무리를 깡그리 물리치고 그들은 거가를 모셔 기관을 지나갔다. 태수 장양이 양식과 피륙 같은 것을 갖추어 지도에 나와서 거가를 봉용한다. 헌제는 장양을 대사마로 봉했다. 장양은 천자께 하직하고 야왕으로 군사를 주둔시키려고 떠났다. 낙양으로 돌아와 보니 궁전은 다 타버리고 거리는 황폐해 어디나 다 쑥 받치고 대궐 안에 남은 것이라곤 허물어진 담벼락뿐이라 헌제는 양봉에게 분부를 내려 우선 작은 궁전을 하나 짓게 하고 임시로 거주하는데 백관들이 좋았다면 모두 가시덤불 속에 가섰다. 황제는 조서를 내려서 흥평을 건한 원년이라 고쳤다. 이 해에도 큰 흉년이 들었다. 낙양에 사는 백성이 겨우 수백 호뿐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성 밖에 나가 나무 껍질을 벗기고 풀뿌리를 캐어 먹었다. 조정에서도 상서랑 이하가 죄다 성 밖으로 나가서 몸소 나무를 해야 하는 형편이고 허물어진 담벼락 사이에는 쓰러져 죽은 사람이 많았다. 한조 말년의 쇠잔한 모양이 실로 극도에 달했다 하겠다. 후세 사람이 이를 탄식해서 지은 시가 있다. 망탕산에 피 흘리고 백사가 죽은 뒤로 적재자 유방 붉은 깃발 천하를 종용하며 진의 사슴 잡아 사직을 일으키고 초에 추마 죽이어 천하를 정했더니 천자가 나약하고 간신들 일어나고 기수가 쇠해서 도적들이 날뛰누나 서도 동도 두 서울의 난리좌치 더듬으면 철석 같은 심장인들 마음 아니 동할 소냐. 태위 양표가 헌제에게 전자의 조서를 내리신 바 있건만 아직 보내지 못했사온데 지금 조조가 산동에 있어 군사의 위세가 잠옷 장하오니 그를 입조시켜 왕실을 보잡게 하심이 마땅할까 하옵니다. 하고 아뢰니 헌제는 짐이 이미 앞서 조서를 내린 터에 경이 구태여 다시 말할 것이 있소. 이제 바로 사람을 보내시오. 하여 양표는 칙지를 받들고 즉시 사신을 산동으로 보내 조조를 상경하게 했다. 한편 산동에 있는 조조는 거가가 이미 낙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사들을 모아놓고 상의했다. 순욱이 나서며 말했다. 옛날에 진문공이 주양왕을 받들매 제후들이 다 복종했고 한고조께서 의제를 위해 발상함에 천하가 신복했습니다. 이제 천자께서 몽진하셨으니 장군께서 바로 이때를 타서 먼저 의병을 일으키자 주창하시고 천자를 받들어 중망에 응하신다면 이는 실로 비상한 대략입니다. 만약에 빨리 도모하시지 않으면 남이 우리보다 압수하고 말 것이옵니다. 조조가 크게 기뻐해 바야흐로 기병할 준비를 하는데 문득 천자의 사자가 조서를 받들고 그에게 소명을 전하러 내려왔다고 보고한다. 조조는 칙지를 받고 날을 정해서 군사를 일으켰다. 한편 낙양의 헌제는 백사가 모두 미비해서 성곽이 허물어졌건만 이것을 수축하려 해도 별 도리가 없는 그러한 형편에 문득 이각과 곽사가 또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온다는 첩보를 받았다. 헌제가 깜짝 놀라 양봉에게 하문했다.
산동에 보낸 사자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제 이각 곽사의 군사가 또 온다고 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양봉과 한섬이 말했다. 바라옵건대 신등이 한번 적과 죽기로서 싸워 폐하를 보호해 모시겠사옵니다. 그러나 동승이 있다가 지금 성곽은 든든하지 못하고 군사 또한 많지 못한 형편에 만약 적과 싸웠다가 이기지 못하면 그때는 어찌하겠소. 아무래도 거가를 모시고 우선 산동으로 가서 난을 피하느니만 못할 것입니다. 하고 말해 헌제는 동승의 말을 조차 그날로 곧 차비를 차려 산동을 파라고 나섰다. 백관들은 탈 말이 없어서 모두 걸어서 거가를 배행했다. 그러나 낙양을 나서서 거가가 화살이 날아갈 거리도 못 왔을 때다. 문득 자욱하게 일어나는 티끌이 해를 가리고 징소리, 북소리가 하늘을 진동하며 무수한 인마가 앞에서 지쳐 들어온다. 헌제와 황후가 몸이 떨려서 말도 못하는데 홀연 웬 사람 하나가 급히 말을 몰아 나는 듯 달려오니 바로 앞서 산동에 보냈던 사자다. 그는 수레 앞에 이르자 배북하고 아뢰었다. 조 장군이 조서를 받들고 산동 지방의 군사를 모조리 거느리고서 올라오던 중에 이각과 곽사가 낙양을 범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사옵고 곧 하우돈으로 선봉을 삼아서 상장 10명과 정병 5만 명을 영솔하여 먼저 와서 거가를 모시게 했사옵니다. 헌제는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그로써 얼마 지나지 않아 하후돈이 허저와 전이 등을 거느리고 거가 앞으로 와서 임금을 뵙는데 다들 굴례로서 인사 올렸다. 헌제가 그들을 위유하고 났을 때 호련 동쪽에서 또 한때의 군사가 들어온다고 보고한다. 헌제가 곧 하우돈에게 분부해 가서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돌아와서 고하는 말이 얘는 조장군의 보병이옵니다 라고 했다. 조금 있더니 조홍, 이전, 악진이 와서 천자를 뵙고 차례로 성명을 고하고 나자 조홍이 신의 형이 적병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말을 듣사옵고 혹시나 하우돈이 혼자서 적을 당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다시 신등을 지급히 달려가서 협조하라 한 것이옵니다. 하고 아랜다. 헌제는 듣고 나자 조장군은 참으로 사직지신입니다. 하고 즉시 조홍에게 명해 거가를 호위하게 하고 다시 앞으로 나갔다. 그러자 탐마가 들어와서 고한다. 이각과 곽사가 군사를 거느리고 말을 몰아서 들어옵니다. 헌제는 하우돈에게 분부해 두 길로 나눠서 나아가 적병을 맞게 했다. 하후돈은 즉시 조홍과 더불어 양익으로 나뉘어 기병은 앞장서 나가고 보병은 그 뒤를 따라 힘을 다해 적을 맞받아쳐 이각 곽사의 군사를 크게 깨뜨리고 적의 머리 만여급을 베었다. 하후돈은 헌제에게 주청해서 도로 낙양 고궁으로 환호하게 하고 군사들을 성 밖에 주둔시켰다. 그 이튿날 조조가 대군을 거느리고 당도했다. 영체를 세우고 난 다음에 조조가 성으로 들어와서 천자에게 알현하는데 전기 아래에 배복하니 헌제는 그에게 몸을 펴라 이르고 수고를 위유했다. 조조는 헌제에게 아뢰었다. 신이 일찍이 국군을 입사와 매양 이에 보답하기를 바라던 터이옵니다. 이번 이각과 곽사 두 도적의 죄악은 천지에 가득 차 있사옵니다. 그러나 신이 정병 22만을 이끌고 천의의 순응에 역적을 토벌한다면 이기지 못할 법이 없사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부디 용체를 보증하시어 사직을 중히 여기옵소서. 헌제는 곧 조조를 사이의 교위로 제수하고 절호를 하사하고 녹상 서사로 봉했다. 한편 이각과 곽사는 조조가 멀리서 온 것을 알고 속히 싸우는 것이 유리하리라고 의논하고 있었다. 이때 가후가 불가합니다. 조조 수하의 장병들이 극히 영용하니 차라리 항복하여 자신들의 죄나 용서받으시도록 하니만 못할 것 같소이다. 하고 가나니 이각은 노하여
내가 감히 내 얘기를 꺾느냐 하고 즉시 칼을 빼어 가후를 참하려 했다. 그러나 여러 창수가 만류해서 가후는 죽음을 면했다. 이날 밤에 가후는 혼자서 말을 달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이튿날 이각은 군마를 거느리고 조조의 군사와 싸우러 왔다. 조조는 우선 허저, 조인, 전이에게 영을 내려 철기 300을 거느리고 나가서 이각의 진을 3차례나 들이치게 한 다음에 비로소 진을 벌려놓았다. 양진이 서로 대하자 이각의 조카 이섬과 이별이 말을 타고 진전에 나섰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입을 열어 수작을 걸어볼 사이도 없이 허저가 나는 듯이 말을 달려나가서 먼저 한 칼에 이섬의 목을 베어버렸다. 이별은 깜짝 놀라 그대로 말에서 거꾸로 떨어졌다. 허저는 그도 목을 베어 머리 한 쌍을 손에 들고 진으로 돌아왔다. 조조는 허저의 등을 어루만지며 자네는 참으로 내 번쾌로다 하고 칭찬한 다음 곧 영을 내려 하우도는 군사를 인솔해 좌편에서 나가고 조이는 군사를 거느려 우편에서 나가며 조조는 몸소 중군을 이끌고 적진을 들이치기로 했다. 북소리가 한 번 크게 울리자 3군은 일제히 나갔다. 적이 당해내지 못하고 대패하여 달아난다. 조조는 친히 보검을 빼어 손에 잡고 군사들을 지휘해 밤도와 적을 추격해서 죽이기를 무수히 하니 항복하는 자가 셀 수 없이 많았다. 이각과 곽사는 서쪽을 바라고 도망치는데 급해서들 쩔쩔매는 꼴이 초상집 개와 흡사했다. 이 자들은 어디를 가든 저의 일신을 용납할 곳이 없음을 스스로 깨닫고 마침내 산중으로 들어가서 산적대가 돼버렸다. 조조는 회군하자 그대로 낙양성 밖에 군사를 주둔했다. 이때 양봉, 한섬 두 사람은 지금 조조가 대공을 세웠으니 반드시 조정의 중권을 잡을 것이라. 제가 어찌 우리를 용납해 주겠나 하고 곧 궐내로 들어가서 이각과 곽사를 쫓아가 죽이고 오겠노라는 뜻으로 천자에게 상주한 다음 수하 군사들을 거느리고서 대량으로 가버렸다. 하루는 헌제가 국사를 의논하려고 근신을 조조의 영체로 보내서 조조에게 소명을 전하게 했다. 조조는 천자의 사자가 왔다는 말을 듣고 청에 들였다. 만나보니 그 사람은 미목이 청수하고 정기가 왕성해 보였다. 조조는 속으로 지금 동도가 흉년으로 해서 관리와 군민들이 모두 얼굴에 주림빛이 가득한 터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서 이처럼 피둥피둥 살이 쪘는가 하고 괴이쩍게 생각하고 물었다. 조난이 썩 중요하시니 대체 무슨 수를 써서 조리하시기에 그러하오. 별다른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다만 30년간 육식을 안 했을 뿐입니다. 조조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물었다. 공은 지금 무슨 벼슬에 계시오? 일찍이 효렴에 올랐고 뒤에 원소와 장양 수하에서 종사 노릇을 했는데 이번에 천자께서 환도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폐하께 아련하고 정의랑을 제수받았습니다. 본래 제음정도 태생으로 성은 동이요, 이름은 소, 자는 공인입니다. 조조는 자리에서 일어나 명성을 들은 지 오랜데 이렇듯 만나뵈니 이만 다행이 없소이다 하고 술을 내어 장중에서 대접하며 순욱을 청해 서로 만나보게 했다. 그러자 누가 고한다. 한때 군사가 동쪽을 바라고 갔사온데 어디 군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조조가 급히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려 하니 동소가 말했다. 그것은 이각의 수하에 있던 양봉과 백파수 한섬입니다. 명군께서 오셨으니 군사들을 거느리고 대량으로 떠나는가 봅니다. 나를 의심해서 그러는 것들이 아니오. 다 하잘것없는 자들인데 구태여 염려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이각, 곽사 두 도적이 도망쳤는데 앞으로 어떻겠소? 범이 발톱이 없고 새가 날개가 없는 격입니다.
머지않아 다 명군께 사로잡히고 말 것이니 좋게 개의하실 것이 없습니다. 조조는 동소가 하는 말이 자기 뜻에 맞는 것을 보고 조정대사에 대해서 물었다. 동소는 이렇게 대답했다. 명군께서 의병을 일으켜 역적을 소탕하시며 입주하여 천자를 보좌하시니 이는 곧 오패에 비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 장수가 사람이 다르니 마음도 각각이라 명군께 반드시 복종하라고는 못하오리다. 만약 여기 계속 머물러 계시다가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있을 것이니 천자를 모시고 허도로 가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이번은 조정이 도초로 유망하셨다가 갓 환도하신 터라 모두 안정되시기만 바라고 있는 터이니 이제 거가를 움직이신다면 여러 사람이 시끄럽게 굴 것입니다. 그러하나 비상한 일을 행해야 비상한 공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니 장군은 한번 결단해 보시지요. 조조는 동소의 손을 잡고 웃었다. 그는 내 본이요. 그러나 양봉이 대량에 있고 대신들이 조정에 있으니 혹시 변이나 생길는지 모르겠소. 그는 용이한 일입니다. 양봉에게는 그러를 보내서 우선 그를 안심시키고 대신들에게 지금 낙양에 양식이 없어서 천자를 모시고 허도로 가려 하는데 그곳은 노양에 가까워서 양식을 전운함에 있어 먼 곳에서 날라들이는 불편이 없다는 뜻을 뚜렷이 내세우십시오. 대신들이 흔연히 순종할 것입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했다. 동소가 하직을 고하자 조조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은 내가 도모하는 일을 도와주셔야겠소. 동소는 그에게 인사하고 돌아갔다. 조조는 그 후 날마다 여러 모사와 천도할 일을 은밀히 의논하는데 이때 시중 태사령인 왕립이 종정벼슬에 있는 유해를 보고 가만히 말하기를 내가 천문을 우러러보니 지난 봄부터 태백이 진성을 두 사이에서 범해서 천진을 지나고 경옥이 또한 역행해서 태백과 천권에서 만났습니다. 금화가 교회했으니 반드시 새 천자가 나실 것이오. 내가 보기에 대안의 기수가 장차 다하려 하니 진과 위 땅에 반드시 일어나는 이가 있을 것이오. 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헌재에게도 가만히 천명은 노고 가는 것이며 오행은 언제나 성한 것은 아니옵니다. 화를 대신할 자는 토라 한조를 대신해서 천하의 왕자가 될 자는 마땅히 윗땅에 있사옵니다. 하고 아뢰었다. 조조는 이 말을 전해 듣자 곧 사람을 왕립에게로 보내서 공이 조정에 충성하려 하는 줄은 나도 알지만은 다만 천도란 시몬한 것이니 여러 말 마시는 것이 좋겠소. 하고 이른 다음에 순욱에게도 이 말을 했다. 한조는 화덕으로 왕이 되었고 명궁은 토명이신데 허도는 토에 속해 있으니 그리로 가시면 반드시 흥하실 것입니다. 화는 능히 토를 낳고 토는 능히 목을 왕성케 하는 터이니 바로 동소 왕립의 말과 부합됩니다. 앞날에 반드시 흥할 리가 있을 것이옵니다. 순욱이 이처럼 말해서 조조는 마침내 뜻을 결단하고 그 이튿날 궐내로 들어가 헌재에게 아련하고 이렇게 주상했다. 동도는 황폐한 지 오래니 쉽사리 수복할 수 없을 뿐더러 양식을 전운하기도 지극히 곤란합니다. 어도로 말씀드리면 노양이 가깝고 성곽과 궁실이며 전량과 민물이 다 갖추어 있어 좋게 쓸만합니다. 이러므로 신이 감히 허도로 천도하십사 주청하는 바이오니 폐하께서는 부디 신의 말대로 하소서. 헌재는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모든 신하도 다 조조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다른 의견을 내는 자가 없었다. 이리하여 마침내 나를 택해서 거가는 낙양을 떠났다. 조조는 군사를 거느리고 거가를 호위하고 백관들도 따른다. 그러나 일행이 며칠 길을 못 가서 어느 높은 언덕 아래 이르렀을 때 호련 함성이 크게 일어나며 양봉과 한섬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길을 막더니
서황이 앞으로 말을 달려 나오며 크게 외쳤다. 조조는 거가를 겁박해 모시고 어디로 가려느냐? 조조가 말을 앞으로 내어 바라보니 서황의 위풍이 실로 늠름하다. 조조는 속으로 은근히 칭찬하며 곧 허저에게 영을 내려 나가서 서황과 싸우게 했다. 허저는 큰 칼을 들고 서황은 큰 도끼를 쥐고 서로 어울려 50여 합을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조조는 즉시 징을 쳐서 군사를 거둔 다음 모사들을 모아놓고 양봉과 한섬은 좋게 잃을 것이 못되지만 서황은 참으로 훌륭한 장수야. 내가 차마 저를 힘으로 꺾고 싶지 않으니 계책을 써서 항복을 받도록 해야만 하겠소. 하고 반론하니 행군종사 만총이 나섰다. 주공께서는 염려 마십시오. 제가 서황과 일면지교가 있으니 오늘 밤에 군사로 변복하고 그의 영체로 들어가 변솔로 달래서 서황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주공에게 와 항복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조조는 흔연히 글을 보냈다. 이날 밤에 만총은 군사 복색을 하고 적의 군사들 속으로 섞여 들어가서 몰래 서황의 창전으로 갔다. 살펴보니 서황이 갑옷을 입은 채 촛불을 밝혀놓고 앉아있다. 만총은 쭈르르 그 앞으로 가서 읍하고 그간 안녕하셨소 하고 말을 건넸다. 서황이 놀라 일어나며 그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공은 산양의 만백령이 아니시오. 여기는 어떻게 오셨소? 하고 물었다. 내가 지금 조장군의 종사로 있는데 오늘 진전에서 공을 뵙기에 한 말씀 드리려고 이렇듯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온 것이오. 서왕이 곧 그에게 자리를 권하고 온 뜻을 물으니 만총이 말했다. 공의 용력은 세상에 드문데 어찌하여 양봉 한섬 같은 무리를 섬기고 계시오. 조장군으로 말하면 당세의 영웅으로 그가 어진 사람을 좋아하며 선비들 예로서 대접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바요. 오늘 진전에서 공의 용자를 보시고 마음에 심히 흠모하시어 차마 맹장을 보내 사생을 결단해서 싸우게 못하시고 이렇듯 나를 보내셔서 공을 청하라고 하신 것이오. 그러니 공은 이번에 어두운 주인을 버리고 밝은 주인에게 몸을 의탁해서 함께 대업을 이뤄보지 않으시겠소. 서왕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서글프게 탄식하며 말했다. 나도 양봉과 한섬이 큰 일을 못할 사람인 줄은 알고 있어. 그러나 오래 섬겨온 터에 어떻게 차마 버리고 가겠소. 약은 새는 나무를 가려서 깃들고 어진 신하는 주인을 택해서 섬긴다라는 말도 듣지 못하셨소. 섬겨야 할 주인을 만나고도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만다면 이는 대장부가 아니오. 서왕이 일어나서 사례했다. 네, 공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양봉과 한섬을 죽여서 진연하는 예를 삼는 것이 어떻겠소? 신하로서 주인을 죽이는 것은 더없이 불의의 일이니 그 일만은 결단코 못하겠소. 공은 참으로 의로운 지사요. 이리하여 서황은 그 밤으로 장하의 수십 기를 데리고 만총을 따라서 조조한테로 왔다. 그러나 이때 이 일을 알고 양봉에게 고한 사람이 있었다. 양봉은 대로하여 몸소 천여기를 거느리고 뒤를 급히 쫓아오며 반적 서항아, 내 달아나려 마라 하고 크게 외쳤다. 그러나 그가 한창 뒤를 쫓는 중에 난데없는 포성이 크게 울리더니 산 위와 산 아래에 횃불을 일제히 밝히며 복병이 사면에서 지쳐나왔다. 조조가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앞에서 내다르며 내가 이에서 기다린 지 오래다. 저놈을 놓치지 말라. 하고 큰 소리로 꾸짖는다. 양봉은 소스라치게 놀라 급히 군사를 돌리려 했으나 어느새 조조 군사에게 포위당했다. 바로 이때 한섬이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러 와서 양편 군사가 서로 어우러져 싸웠고 양봉은 간신히 포위를 벗어났다. 조조가 적이 한창 혼란한 틈을 타서 그대로 몰아치니 한섬 양봉의 군사는 태반이나 항복했다. 양봉과 한섬은 그만 형세가 고단해서 폐병을 수습해 원술내기로 가버렸다.
조조가 군사를 거두어 영채로 돌아가자 만총이 서왕을 데리고 들어와서 보인다. 조조는 크게 기뻐 그를 후히 대접했다. 이리하여 조조는 거가를 허도로 영접해 궁실 전우를 영조하고 종묘 사직과 여러 관아인 성대 사원 아문을 세우며 성곽과 부고를 수축하고 동승 등 13사람을 다 열후에 봉하니 공 있는 사람에게 상을 내리고 죄 있는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 모두 조조의 처분에 달려 있었다. 조조는 스스로 대장군 무평후가 되고 순욱을 시중 상서령으로 삼고 순유를 군사로 삼고 곽가를 사마죄주로 삼고 유엽을 사공연조로 삼고 모계와 임준을 전농 중랑장으로 삼아 전량 징수를 맡아보게 하고 정욱을 동평상으로 삼고 범성 동소를 낙양령으로 삼고 만총을 허도령으로 삼고 하후돈, 하우연, 조인, 조홍을 모두 장군으로 봉하고 여건, 이전, 악진, 우금, 서왕을 교위로 삼고 허저 전의를 다 도위로 삼으며 그 밖의 장수들도 각각 벼슬에 봉했다. 이로부터 대권이 모조리 조조에게로 돌아가니 조정의 사무는 먼저 조조에게 아랫연후해 비로소 천자에게 주문하게 됐다. 대사를 정하고 나자 조조는 후당의 연석을 배설한 다음에 여러 모사를 모아놓고 의논했다. 유비가 군사를 서주에 둔치고 있으며 고을 일을 제가 도맡아보고 또 근자의 여포가 싸움에 패해서 찾아가자 유비가 그를 소패에 거접시켰으니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허도를 침범해 온다면 이는 실로 신복지환이라 공들에게 그들을 도모할 어떤 묘기가 없겠는가. 허저가 대뜸 제게 정병 5만 명만 빌려주시면 유비와 여포의 머리를 베어 승상께 바치오리다 하고 나서는데 순욱이 장군이 용맹하긴 하오나 계략을 쓸 줄은 모르시오. 지금 허도에 갓 옮긴 터에 군사를 쓰는 것은 좋지 않소 하고 말한 다음 조조를 대하여 계책을 올렸다. 제게 계책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2호 경식지계라. 지금 유비가 비록 서주를 거느리고는 있으나 아직 직지를 받진 못한 터이니 주공께서는 직지를 주청하셔서 유비에게 서주목을 제수하신 다음 밀서를 내셔서 저더러 여포를 죽이라고 이르십시오. 그래서 일이 제대로 되면 유비는 자기를 도와줄 맹장 하나를 잃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차차 도모할 수 있을 것이오. 만약에 일이 안 되면 이번에는 여포가 반드시 유비를 죽이고 말 것이니 이것이 바로 2호 경식지계이옵니다. 조조는 그 말을 좇아서 즉시 칙지를 주청하여 사자에게 주어 서주로 가게 하고 유비를 정동장군 의성정후 서주목으로 봉하고 그와 함께 일봉밀서를 전하게 했다. 이때 서주에 있는 현덕은 천자가 허도로 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표문을 올려서 경하하던 차에 호련 천자의 사자가 내려왔다고 한다. 그는 곧 성에서 나가 영접해드렸다. 현덕은 은명을 배수하고 나서 연석을 베풀어 사자를 대접하는데 사자가 말했다. 군후께서 이번에 이 은명을 받으시게 된 것이 실상인즉 조 장군이 천자께 추천하신 덕이옵니다. 현덕이 살해하니 사자는 마침내 조조의 밀서를 내어 그에게 주었다. 현덕은 보고 나자 말했다. 이 일은 좀 의논을 해봐야겠소. 연석을 파한 뒤에 사자를 관역으로 보내서 편히 쉬게 한 후 현덕이 그 밤으로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이 일을 의논했다. 장비가 말했다. 여포는 본래 의리 없는 놈이니 죽여버린들 상관이 있겠소. 그가 형세가 궁해서 나를 바라고 온 터에 내가 죽인다면 이도 역시 의롭지 않은 일이다. 착한 사람은 이를 도모하지 못한다니까. 그러나 현덕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튿날 여포가 하례차 찾아와서 현덕이 맞아들였다. 공이 조정이 은명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어 내 특히 할애하러 왔소이다. 여포가 하는 말에 현덕이 겸손하게 살해하는데 이때 장비가 문득 칼을 뽑아들고 청상으로 성큼 올라오며
여포를 죽이려 들었다. 현덕은 황망히 그를 가로막았다. 익덕은 어째서 나를 꼭 죽이려고만 드오? 여포가 깜짝 놀라는데 장비는 내가 의리 없는 놈이라서 조조가 우리 형님더러 너를 죽이라고 했단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현덕은 연방 호령하여 그를 물리친 다음에 여포를 끌고 함께 후당으로 들어가서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고 조조에게서 온 밀서까지 여포에게 보여주었다. 여포는 밀서를 보고 나자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조조가 우리 두 사람을 불화하게 하려는 간계요. 형장은 아무 염려 마십시오. 유비는 맹세코 그런 의리 없는 짓을 하지 않으리다. 여포는 제3배사했다. 유비는 여포를 붙들어 앉히고 술대접을 하고 날이 저문 뒤에야 돌려보냈다. 형님은 왜 여포를 죽이지 않으십니까? 관우와 창비가 물었다. 이것은 내가 여포와 공모하고 저를 치지는 않을까 겁이 나서 조맹덕이 짜낸 계책일세. 우리 두 사람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 놓고 저는 중간에서 일을 보자는 건데 내가 왜 그 계책에 든단 말이냐. 옳은 말씀이십니다. 관공은 고개를 끄덕이는데 장비는 나는 어떻게든 이 도적놈을 죽여서 아주 후환을 없이 하고 말겠소 하고 고집한다. 현덕은 장비를 달랬다. 그것은 대장부의 할 바가 아니니라. 이튿날 현덕은 허도로 돌아가는 사자를 배웅하러 나가 사은하는 표문을 넘겨주는 한편 조조에게 답서를 붙이는데 사연은 차차 봐서 도무하겠노라라고 했다. 사자는 돌아가서 조조를 보고 현덕이 여포를 죽이려 하지 않더라고 말했다. 조조가 순욱을 보고 이 계책이 틀어진 모양이니 어찌하면 좋소? 하고 물었다. 순욱이 대답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구호 탄랑지계를 써보지요. 그것은 또 어떤 계책이요? 가만히 사람을 보내어 원술에게 일러주시되 유비가 남군을 치겠다는 표문을 비밀히 올렸다고 하면 원술이 듣고 반드시 노하여 제 편에서 유비를 치러들 것입니다. 명공께서는 한편으로 유비에게 명조를 내리시어 원수를 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양편이 서로 붙어서 싸우게 되면 여포가 반드시 딴 생각을 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구호 탄랑지계라는 것입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여 먼저 사람을 원술에게로 보내고 다음에 천자의 조서를 가짜로 꾸며 서주로 사자를 내려보냈다. 한편 서주에서 현덕은 천자의 사자가 내려왔다는 말을 듣고 성에서 나가 맞아들였다. 조서를 받고 보니 그것은 곧 군사를 일으켜서 원수를 치라는 분부다. 현덕은 칙령대로 하겠다 하고 사자를 돌려보냈다. 미축이 이것도 조조의 계책입니다 라고 했으나 현덕은 비록 계책인 줄은 알지만 왕명을 어길 수가 없네 하고 드디어 군마를 점고해 날을 정해 떠나기로 했다. 이때 손건이 가시려면 먼저 성을 지킬 사람을 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라고 한마디 하자 현덕이 묻는다. 두 아우 중에 누가 남아서 성을 지키겠나? 관공이 제가 성을 지키겠소 라고 답하자 현덕이 내 조석으로 자네와 일을 의논해야 할 텐데 어떻게 떨어진단 말인가 라고 했다. 그러자 장비가 그럼 내가 성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현덕은 너한테는 성을 맡길 수가 없다. 첫째는 네가 술만 먹으면 사나워져서 군사들을 매질하기가 일수요. 둘째는 일처리를 경솔히하며 남이 가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내가 어디 마음을 놓을 수가 있어야지 하고 답했다. 장비가 말하길 내 이제부터는 술도 먹지 않고 군사도 때리지 않고 또 무슨 일이든 남이 일러주는 대로만 하겠소 라고 하자 미축이 말과 실지가 다르니 걱정이죠 하며 한마디 곁든다. 그러자 장비는 성을 버럭냈다. 내가 우리 형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지내왔으나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신의를 저버린 적이 없는데
자네가 어째서 나를 우습게 보는가? 현덕은 내 말은 그러하나 내가 종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진원룡이 좀 일을 같이 봐주어야만 하겠소. 조석으로 보살펴 주어 부디 술을 덜 먹게 해서 행여나 실수가 없도록 해주오. 하고 당부하니 진등이 응낙했다. 현덕은 이렇듯 분별하고 나자 마침내 마부병 3만 명을 거느리고 서주를 떠나 남영을 바라고 나아갔다. 이때 원술은 유비가 표문을 올려서 자기 주연을 병탄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대로하여 내가 본래 자리나 치고 미투리나 삼던 일개 촌놈으로서 이제 문득 대군을 거느려 우리 제후들과 동률에 섰기로 내가 바야흐로 내 놈을 치려고 하던 차인데 감히 내가 도리어 나를 도모하려 들다니 원 이런 괘씸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고 상장 기령으로 하여금 군사 10만 명을 거느리고 서주로 쳐들어가게 했다. 양군은 우위에서 만났다. 현덕은 원체 군사가 적어서 산을 의지하여 물가에 영체를 세웠다. 기령으로 말하면 본래 산동 사람으로서 한자로 중량이 50근이나 되는 삼첨도를 쓴다. 이날 그가 군사를 거느리고 출친하여 이 유비놈아 촌놈이 어찌 감히 우리 경계를 범하느냐 하고 욕을 하자 현덕도 마주 꾸짖는다. 내 삼가 직지를 받들어 역신을 치러 온 터에 내 감히 한 거 아니 그 죄가 죽어도 싸구나. 기령이 크게 노해 칼을 춤추며 말을 몰아서 현덕에게로 달려들었다. 이때 관공이 되먹지 못한 놈이 너무 거센 채 마라 하고 크게 꾸짖으며 내달아서 기령과 더불어 대판 싸웠다. 두 사람이 연달아 30합을 싸워도 승부가 나뉘지 않는데 기령이 문득 잠깐 쉬고 싸우자고 소리쳐서 관공은 말머리를 돌려 진으로 돌아와 진전의 말을 세우고 기다렸다. 그런데 기령이 저는 나오지 않고 부장 순정을 대신 내보냈다. 관공이 기령더러 나오라고 해라. 내 저와 한번 자웅을 결정해 보겠다. 라고 하자 순정은 너는 무명하장이라 기장군의 적수가 아니니라 하고 답했다. 관공은 대로하여 바로 순정에게 달려들자 단지 한 합에 그를 베어서 말 아래 떨어뜨렸다. 현덕은 군사를 휘몰아 적진으로 지쳐 들어갔다. 기령은 대패해 군사를 뒤로 물려 회음의 하구를 지키며 감히 다시 교전하려 하지 않고 오직 군사들을 시켜서 현덕의 영체를 엄습하게 할 뿐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서주 군사에게 패해서 쫓겨오곤 했다. 이리하여 양군은 한동안 서로 대치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더 안 하기로 한다. 한편 장비는 현덕이 떠난 뒤로 일체 잡무는 모두 진원룡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군기 대무는 자기가 짐작해서 처리했다. 그러다 하루는 연석을 배설하고 모든 관원을 청했다. 여러 사람이 다들 좌정하고 나자 장비는 입을 열었다. 우리 형님이 출정하실 때 내가 혹시 일에 실수나 있을까 염려하셔서 나더러 술을 적게 먹으라고 분부를 하셨소.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 하루만 술을 양껏 마시고 내일부터는 저마다 술을 딱 끊고는 다들 나를 도와서 함께 성을 지키기로 합시다. 그 대신 오늘은 다들 취하도록 마셔야 하오. 말을 마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친히 잔을 잡고 여러 사람에게 술을 권했다. 그러자 순배가 조표에게 돌아왔는데 조표가 나는 하늘에 맹세한 일이 있어서 술을 안 먹겠소 하고 잔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 창비가 화를 내며 이 죽일 놈이 어째서 술을 안 먹겠다느냐. 내 기어이 한 잔 먹이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통에 조표는 겁이 나서 마지못해 한 잔을 받아 먹었다. 장비는 여러 관원에게 차례로 잔을 다 돌리고 나자 자기는 큰 잔을 기울여 연달아 수십 배를 마셨다. 이리하여 저도 모르게 술이 잔뜩 취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자 또 여러 사람에게 차례로 잔을 돌렸다. 술잔이 다시 조표 앞에 이르자
조표가 사정한다. 네, 정말로 못 먹겠소. 내가 아까는 받아먹었는데 왜 못 먹겠다느냐? 장비는 기어코 먹이려 드는데 조표가 제삼 사양하고 잔을 들려 하지 않으니까 그만 취중에 주벽이 나왔다. 그는 화를 내며 이놈! 내가 내 장령을 어겼으니 곤장을 100대만 맞아야겠다. 하고 즉시 군사에게 호령해서 조표를 잡아내리게 했다. 진원룡이 현덕궁이 가실 때 장군에게 뭐라 분부하셨소? 라고 했으나 그대 문관들은 문관들 할 일이나 알아서 할 끼지 나 하는 일에 끼어들지 마시오. 하고 장비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조표는 하는 수 없이 마침내 익덕공, 제발 내 사위의 낯을 보아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하고 빌었다. 내 사위가 대체 누구란 말이냐? 바로 여포요. 장비는 천둥같이 노했다. 내가 본래 너를 때리려고 한 게 아니었지만 내가 여포를 끌어다가 나를 놀래려고 하니 불갑을 매를 좀 맞아야겠다. 내가 너를 매질하는 것이 바로 여포를 매질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굳이 만류했으나 장비는 막무가내였다. 기어이 조표에게 곤장을 쳐서 50대에 이르자 다시 여러 사람이 모두 나서서 간신히 빌어 겨우 용서를 받았다. 연석이 파하자 조표는 곧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무리 해도 장비의 소행이 분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즉시 편지를 써서 사람에게 주어 그 밤으로 소패로가 여포에게 전했는데 편지의 사연인즉 장비가 심히 무례하단 말을 장황히 늘어놓고 그 다음에 현덕이 회남으로 가고 지금 없으니 오늘 밤에 장비가 술이 취한 틈을 타서 군사를 거느리고 서주를 엄습하러 오되 부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었다. 여포가 편지를 받아보고 즉시 진궁을 청해서 의논했다. 소패는 원래 오래 머물러 있을 곳이 못 됩니다. 지금이 서주성을 뺏을 좋은 기회인데 이때를 놓치고 취하지 않는다면 후회해도 늦으리다. 진궁이 이렇게 말하니 여포는 그 말을 조차 즉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말에 올라 500기를 거느리고 앞서 출진했다. 그리고 진궁으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곧 따라오게 하고 고순도 뒤를 이어 나오게 했다. 소패는 서추와 거리가 불과 40~50리라 말에 오르자 곧 당도했다. 여포가 성 아래 이르렀을 때는 겨우 사경이 되었을까. 달은 휘영청 밝고 성 위에서는 이것을 도무지 모르고 있었다. 여포가 성문가로 가서 긴밀히 일이 있어 유 사군께서 보낸 사람이오 하고 외치자 성 위에 있던 조표의 수하 군사가 이것을 조표에게 보고한다. 조표는 성 위로 올라와 한번 살펴보고는 즉시 군사에게 분부해 성문을 열었다. 여포의 아무 한마디로 군사들은 일제히 성내로 몰려 들어가며 고함을 질렀다. 이때 장비는 대취해서 부중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는데 좌우에 있는 사람이 황망히 그를 흔들어 깨우며 여포가 성문을 속에서 열고 쳐들어왔소이다 하고 보고했다. 장비가 경로에 불이 나게 갑옷과 투구를 떨쳐 입고 장팔 3호 손에 들고 부문을 나서서 말에 올라타자마자 지쳐 들어오는 여포의 군사와 마주쳤다. 장비는 술이 아직도 깨지 않아서 제임껏 싸울 수가 없었다. 여포 쪽에서도 장비의 용맹을 나는 터라 역시 접어들지 못했다. 이러는 사이 장비의 수하 측근 장수들 18기가 장비를 보호해 동문으로 뛰어나갔으나 경황이 없어 부중에 있는 현덕의 가곤도 미처 돌아보지 못했다. 한편 조표는 장비 수하에 따르는 사람이 10여 명뿐인데다 더욱이 장비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뒤를 추격했다. 장비는 조표를 보자 대로에 말을 체질해서 달려들었다. 서로 어우러져 싸우기 세합에 조표가 패해서 달아나는 것을 장비는 강변까지 바짝 쫓아가 한창에 조표의 등 한복판을 찔렀다.
조표는 말을 탄 채 물속에 빠져서 죽고 말았다. 장비는 성 밖에서 군사들을 불러냈다. 성에서 나온 자들은 다 장비를 따라 회남 쪽으로 갔다. 여포는 성에 들어가자 백성들을 안무하고 군사 100명을 내어 현덕의 택문을 지키고 누구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한편 장비가 수십 길을 거느리고 우위로 가서 현덕을 보고 조표가 여포와 이응회 앞에서 밤에 서줄 넘습해 들어온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모든 사람이 다 안색이 변했다. 현덕이 탄식하며 어른들 기쁘지 않던 걸 잃었는데 무엇이 안타까우랴 라고 했다. 관공이 그래, 형수님들은 어디 계신가? 하고 묻자 장비가 그냥 성 안에들 계시오 라고 답했다. 현덕은 듣고서 묵묵히 말이 없고 관공은 발을 구르며 자네가 당초에 성을 지키겠다 할 적에 형님께서 뭐라고 분부하시던가. 그런데 오늘 성지도 잃고 형수님들도 적의 손에 떨어지셨으니 그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하고 원망한다. 장비는 그 말을 듣자 마음에 황공하기 짝이 없어 칼을 쑥 빼어들어 제 목을 찌르려 했다. 잠들어 술 마실 젠 호기도 탕당터니 칼 뽑아 목을 찔러도 이젠 때가 늦었구나. 필경, 목숨이 어찌 되려는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